할머니, 남편 눈이 안 보인다면서요? 그런데 이 영상은 뭐죠? 그게 아니고 오해예요. 아니, 분명히 앞이 잘 보이던데 이게 다 거짓이었습니까? 살아야 했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40년 동안 재래시장에서 손수레를 끌며 장사하던 한 할머니. 남편이 앞이 안 보인다며 흘리던 눈물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하지만 설치된 CCTV에 담긴 장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진실이 밝혀지며 시장은 충격과 분노로 뒤흔들리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짓 눈물 뒤에 숨겨진 비밀과 그 끝에 찾아온 믿기 힘든 반전까지. 잠시만요. 그 전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복판 60여 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통인시장 구석진 자리에 작은 채소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가게 앞에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의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올해 72살.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락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힘차죠. 40년 전 29의 어린 며느리였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작은 가게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려왔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등에는 못 썰다 베인 자국들이 세월의 흔적처럼 남아있고 앞치마 주머니에는 언제나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짤랑거리며 들어있었습니다. 순덕의 곁에는 남편 김기철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75살의 기철은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죠.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고를 때도 순덕이 큰 소리로 가격을 부를 때도 기철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가끔 순덕이 기철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며 여보, 점심 먹을 시간이야라고 말하면 그제야 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순덕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앞을 못 보시는구나. 처음 이 가게를 찾은 손님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철이 순덕의 팔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 음식을 먹을 때도 순덕이 숟가락을 쥐어주고 반찬을 집어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참 애처로운 부부네요. 단골 손님인 박정숙 아주머니가 물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분이 앞을 못 보시니까 할머니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덕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려 우리야 이렇게라도 함께 있으니 다행이죠.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은 순덕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가게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순덕의 가게에서 물건을 샀고 가끔은 거스름 돈을 받지 않고 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수고 많으세요. 이 돈으로 남편분하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드세요. 순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저 사람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끝까지 버텨야 해.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신경 안 써주잖아.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고마운 일이지. 겨울이 깊어질수록 시장은 더욱 쌀쌀해졌습니다. 순덕은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도 추위에 떨며 채소를 다듬었고 기철은 목도리를 목까지 올린 채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기철이 기침을 하면 순덕은 얼른 따뜻한 차를 끓여서 건네주었죠. 여보,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이거 마셔요. 순덕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향한 걱정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다른 상인들 중에는 가끔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과일 가게 사장인 이민호가 동료 상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집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분이 정말 앞을 못 보는 건지. 왜요? 옆에서 떡볶이를 파는 김영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가끔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봤고, 어제는 제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깜짝 놀라면서 가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김영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40년 동안 저렇게 사는데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야 저도 모르죠.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이런 의심의 목소리들은 아직 작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순덕 부부를 불쌍하고 애처로운 부부로 여겼고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니까요. 순덕도 이런 시선들을 느끼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정리하며 순덕은 기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사람들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기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조심하면 되지. 순덕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 이 가게,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모든 것이 소중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언제든 무너져버릴 수 있는 모래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통인시장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나둘씩 가게 문을 닫는 상인들 사이로 순덕과 기철도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철은 순덕의 팔을 꼭 잡고 순덕은 조심스럽게 기철을 이끌며 하지만 그 뒤로는 여전히 몇몇 상인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통인시장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부터였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시장 곳곳에서 도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거든요. 누군가 밤중에 가게에 침입해서 돈을 훔쳐가거나 낮에도 손님인 척하며 물건을 슬쩍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래서는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상인회 회장인 박철수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대에 맞춰서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의 결과 시장 주요 지점에 폐쇄외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상인들도 개별적으로 자신의 가게 앞에 작은 카메라를 달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죠. 순덕의 가게 맞은편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박성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45살의 성민은 젊은 축에 속해서 이런 신기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요즘 카메라가 워낙 좋아져서 밤낮 구분 없이 다 찍힌다니까요. 화질도 엄청 선명하고 성민은 가게 앞 처마 밑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자신의 가게는 물론이고 길 건너편 순덕의 가게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였죠. 이제 도둑들이 감히 손도 못 댈 거야. 성민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설치 후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덕은 새벽부터 나와서 채소를 정리했고 기철은 늘 그랬듯 순덕 옆에 앉아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님들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물건을 사갔고 가끔 순덕에게 안부를 물으며 몇 마디 정겨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성민이 휴대폰 앱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경 순덕이 가락시장에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였습니다. 기철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죠. 영상 속에서 기철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성민은 눈을 비비며 다시 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철은 지팡이도 없이 아무의 부축도 받지 않고 혼자서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길을 훤히 아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군것질거리를 파는 가게 앞에서 멈춰서더니 호떡 하나를 사서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철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능숙하게 화면을 터치하며 뭔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가끔 웃기도 하고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앞이 보이는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성민은 당황스러워하며 영상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기철은 호떡을 다 먹고 나서 다른 가게들도 구경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액세서리 가게 앞에서 진열된 물건들을 찬찬히 살펴보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기도 했죠. 그러다가 멀리서 순덕이 손수레를 끌고 오는 것을 보자 재빨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았습니다. 순덕이 도착했을 때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많이 심심했죠? 생선가게 사장님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왔어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조용히 있었어. 성민은 이 광경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본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기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카메라가 고장 난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성민은 부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여보, 너무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건너편 기철 아저씨 말이야. 앞을 못 본다고 하잖아. 그런데 카메라에 찍힌 걸 보니까 성민은 휴대폰으로 녹화해둔 영상을 부인에게 보여줬습니다. 부인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놀라는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네. 분명히 앞을 못 본다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성민의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혹시 완전히 못 보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이는 정도인 건 아닐까? 그래서 가끔은 보이고 가끔은 안 보이고. 아니야, 이건 완전히 멀쩡하게 보이는 거야. 휴대폰도 보고 호떡도 혼자 사 먹고. 이런 의심은 성민 부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후로 다른 상인들도 평소보다 더 자세히 주변을 관찰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철의 평소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화장실 갈 때도 혼자 잘만 가더라. 맞아. 그리고 가끔 뒤에서 부르면 바로 돌아보기도 하고, 앞을 못 본다면서 음식 먹을 때는 젓가락질도 잘하던데? 작은 의심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습들이 이제는 의심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성민은 며칠 더 카메라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기철은 분명히 앞을 볼 수 있었어요. 순덕이 없을 때마다 혼자서 자유자재로 움직였고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어. 성민의 확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해야 할지. 40년 동안 정겨웠던 이웃이었는데 이런 의심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성민의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의심은 곧 통인시장 전체를 뒤흔들 큰 파란의 전조였습니다.
성민의 고민은 사흘밤을 지속되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기철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는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편으로는 40년 동안 함께 지낸 이웃에 대한 정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여보, 계속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을 거야? 부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히 말했다가 괜한 오해라도 생기면.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라면? 성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 상인회에서 정기 모임이 있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상인회 모임이었죠. 평소에는 시장 운영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최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임 당일 시장 안쪽 작은 회의실에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덕도 참석했지만 기철은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두고 왔어요. 회장인 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카메라 설치하고 나서 도둑질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떠세요? 상인들은 하나둘씩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성민은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기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김영희가 먼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제가 좀 이상한 걸 봤어요. 무슨 일인데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순덕이네 기철 아저씨 말이에요. 분명히 앞을 못 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끔 이상한 것 같아요. 순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러니까. 어제 제가 떡볶이 국물을 엎질렀는데 기철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그쪽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앞을 못 본다면 소리만 들었을 텐데.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자신들이 목격한 이상한 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걸 봤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기철 아저씨가 혼자 멀쩡하게 걸어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끔 뒤에서 이름 부르면 바로 돌아보시기도 하고. 순덕은 점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남편이 원래 귀가 밝아서 그런 거예요. 앞은 못 보지만 소리는 잘 들으니까. 이때 성민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실은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성민에게 쏠렸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죠. 제가 가게 앞에 카메라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찍힌 영상을 보니까 성민은 휴대폰을 꺼내서 저장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기철이 혼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호떡을 사 먹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까지.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게 언제 찍힌 거예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순덕 할머니가 가락시장에 가신 사이였습니다. 순덕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남편이 가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병이 있나요? 젊은 과일가게 사장 이민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보이고 컨디션 좋으면 조금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혼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김영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항상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상을 더 보세요. 이건 분명히 앞이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성민은 다른 영상들도 보여줬습니다. 기철이 다른 가게들을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모습까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들이었죠.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속은 거예요? 40년 동안 동정심으로 물건을 샀는데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니에요?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비비고 빌었습니다. 제발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이 정말 아픈 거예요. 완전히 못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완전히 못 본다고 하셨어요? 박철수가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순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40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박철수가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른 상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40년 동안 받아왔던 따뜻한 시선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과 불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통인시장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충격.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들이 오랫동안 속아왔을지도 모른다는 배신감. 상인들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상인의 모임이 끝난 후 통인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따뜻했던 시선들이 차갑게 변했고 평소에 순덕의 가게 앞을 지나다니며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단골이었던 박정숙 아주머니마저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렸죠. 순덕은 이런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앉아 팔을 다듬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기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습마저도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순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기철의 대답도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루에 10만 원 정도는 팔렸는데 이제는 3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저기요, 무 한 개 주세요. 간혹 모르는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할머니, 수고 많으세요라는 따뜻한 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가는 차가운 거래일 뿐이었죠. 상황이 더욱 나빠진 것은 성민이 촬영한 영상이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상인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만 알고 있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봤어요? 그 영상? 어머,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40년 동안 우리가 속은 거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동안 동정심에 물건 사고 거스름 돈도 안 받고 했는데 이런 대화들이 시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순덕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대화를 멈추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더 큰 문제는 상인회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철수 회장을 중심으로 몇몇 상인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김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시장 전체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라고요. 맞아요. 이민호도 동조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시장이 사기꾼들이 있는 곳이라고 소문날 수도 있어요. 성민은 자신이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조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40년 동안 함께 지낸 이웃인데 너무 매정하게 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성민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이든 100년이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건 사실이잖아요. 결국 상인회에서는 순덕 부부에게 공개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순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철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닐까요? 기철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거짓말을 이제 와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시장 곳곳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나이 많은 상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했고 누구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젊은 상인들은 더 엄격했습니다. 동정심을 이용해서 장사한 건 명백한 기만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40년 정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은 정이고 원칙은 원칙이죠. 시장은 두 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순덕 부부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쪽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말이죠.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순덕은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한숨만 쉬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장사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끔 지나가던 젊은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괜찮다며 억지로 웃을 뿐이었죠. 기철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가끔 순덕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간단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밥 드세요. 순덕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어도 기철은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곤 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기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시장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것도 있었고, 진짜로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준비한 작은 무선 마이크가 순덕의 가게 앞에 놓였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먼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함께해온 김순덕 할머니 부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통인시장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구경꾼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단골 손님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까지
모든 시선이 순덕의 가게 앞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기철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박철수 회장이 상황을 정리한 후 순덕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분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덕은 마이크를 든 채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컸던 거죠. 남편이 앞을 못 본다고 했는데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완전히 멀쩡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냥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정숙 아주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정심으로 물건을 사고 거스름 돈도 안 받고 했는데 그게 살고 싶어서 한 일이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덕은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기철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죠. 기철은 순덕에게서 마이크를 받아들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나 앞 멀쩡히 보인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철의 큰 목소리였거든요. 멀쩡히 보이고 멀쩡히 걸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기철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순덕이 기철을 말렸지만 기철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40년 전에 이 장사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들은 알아? 아무도 우리 가게에 오지 않았어. 채소는 썩어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10,000원도 안 팔렸어. 기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실수로 넘어져서 다쳤을 때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면서 물건을 사주기 시작했어. 그때부터였어. 앞을 못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준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은 숨죽이며 기철의 말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며칠만 그러려고 했어. 정말 며칠만. 그런데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기철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대학도 못 나오고 기술도 없고 가진 거라곤 이 작은 가게뿐인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상인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기철이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르지. 가난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기철은 술에 취한 것처럼 휘청거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채소를 팔았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그런데 그게 잘못이야?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게 잘못이야? 순덕은 기철의 팔을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안 그만해. 기철이 순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 다 말할 거야.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거든요. 40년 동안 거짓말을 유지하며 살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해를 끼쳤어? 기철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채소값을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썩은 걸 판 것도 아니야. 그냥 동정심을 받으려고 한 것뿐이잖아. 그 동정심이 거짓말로 얻은 거라서 문제라고요. 박정숙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논 거나 다름없잖아요. 기철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는 기철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도 기철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시장은 숙연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었거든요. 그때 성민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성민아.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영상을 공개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성민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성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40년 동안 함께 지낸 이웃인데. 하지만 성민 씨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준 거잖아요.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분명한 건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과 기철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철의 절규 같은 고백이 끝난 후 통인시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분노, 실망, 동정, 이해.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순덕과 기철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모두 폭로된 후의 허탈감이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성민이 다시 한번 말했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각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순덕 부부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담겨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놀았어. 박정숙 아주머니가 떠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속았다니. 그래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나이 많은 상인 중 한 명이 변호했습니다. 살려고 한 일이니까. 살려고 한 일이라고 해서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젊은 상인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시장은 다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순덕과 기철만이 가게 앞에 남아 있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토해낸 후의 공허함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어요. 29에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의 모습,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시장 상인들과 함께한 송년회 사진들.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순덕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순덕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기철도 마찬가지였죠.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사진마다 담겨 있었어요.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순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니 처음에는 정말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철이 실수로 넘어져서 며칠 동안 눈에 부상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물건을 많이 사주었거든요. 그때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면 장사가 더 잘 되는구나. 처음에는 정말 일주일만 그러려고 했어요. 기철의 눈이 나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의 매출이 이전 한 달과 맞먹을 정도였거든요.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순덕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 학비도 내야 했고 가게 임대료도 밀려 있었고 병원비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가 4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나는 장사를 지킨 게 아니라 체면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키워온 거였구나.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동정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거짓 눈물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더 멀게 만든다는 걸. 순덕은 오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때보다 훨씬 더 상처를 주는구나. 기철도 옆에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왜요? 내가 오늘 저런 식으로 말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아.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어요. 40년 동안 숨기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거짓말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항상 조심해야 했고, 항상 연기를 해야 했고, 항상 들킬까봐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 말이 맞아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논 거나 다름없어요. 기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죄책감, 후회, 두려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상이 있다면 해야지. 하지만 사람들이 용서해 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야.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용기를 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거짓말로 숨어 사는 용기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지는 용기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순덕과 기철의 진짜 변화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과연 받아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통인시장의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을 정리한 후 중요한 결심을 굳혔거든요. 더 이상 숨어서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려면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 가요. 순덕이 기철을 깨웠습니다. 일요일인데 사람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어제처럼 울면서 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요. 기철도 이해했습니다. 어제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없었거든요. 오전 10시경 순덕과 기철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일요일이라 문을 연 가게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몇 상인들은 나와 있었고 순덕의 모습을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가게 앞에 작은 상자를 놓고 그 위에 서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소리를 들은 몇몇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서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성민도 그 중 하나였어요. 어제 저희 부부가 4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지 못했어요. 기철도 순덕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앞이 안 보인다는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김순덕입니다. 72살이고 이 시장에서 40년 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순덕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남편 김기철이에요. 75살이고 앞을 멀쩡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순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40년 전 저희가 이 장사를 시작할 때 정말 어려웠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몇천 원도 벌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다쳐서 며칠 동안 눈에 붕대를 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면서 물건을 많이 사주셨어요. 순덕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우리를 동정하면 장사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남편의 눈이 나은 후에도 계속 앞을 못 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며칠만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새 4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때 박정숙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일요일인데도 시장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온 것이었어요. 순덕을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과하고 있어요. 순덕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 언니께도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사과한다고 해서 40년 동안 속은 게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저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언니의 마음을 제가 배신했어요. 박정숙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가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어요. 순덕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계산해 봤어요.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희를 동정해서 더 주신 돈, 거스름 돈을 받지 않으신 돈, 비싼 줄 알면서도 사주신 것들, 대략 계산해도 2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순덕이 그런 것까지 계산했다는 것에 말이에요.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받지 말았어야 할 돈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순덕은 기철을 바라봤습니다. 기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김기철입니다. 기철의 목소리도 어제보다는 차분했습니다. 어제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는데 그것도 잘못이었어요. 사실 저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죽고 싶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그만둘 용기도 없었어요.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모든 걸 털어놓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했어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 이때 성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성민아, 너한테도 미안해. 순덕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영상을 찍어서 공개한 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를 진실로 이끌어준 거야. 성민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장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앞에서 장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동안 받지 말았어야 할 돈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려드리겠어요. 시장 발전 기금에 기부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때 나이 많은 상인 중 한 명인 이정호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순덕아, 네, 정호 형님. 너희가 거짓말한 건 잘못됐어. 그건 분명해. 순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온 정까지 다 버릴 수는 없잖아. 사람들이 정호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화가 나. 속았다는 게 기분 나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0년 정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박정숙 아주머니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진짜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이 일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저희도 이해해요. 이때 박철수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받은 박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상인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 보겠어요. 어떻게 처리할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순덕과 기철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누그러진 표정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성민이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심이 전해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람들도 이해할 거예요. 순덕은 고마운 마음으로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후련한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통인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적어도 진실한 대화의 시작점에는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통인시장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인회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순덕과 기철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완전히 추방하지도 완전히 용서하지도 않는 그 중간 지점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순덕과 기철은 약속했던 대로 채소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켰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순덕은 가게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아쉽지 않아요? 기철이 물었습니다. 아쉽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시장 한쪽 모퉁이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구멍가게였다가 문을 닫고 비어있던 곳이었죠. 상인회에서는 순덕 부부에게 그 공간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장사는 할 수 없고 시장 사람들과 손님들을 위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휴게 공간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요? 성민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가 차도 끓여주시고 시장 구경하시는 분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박철수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할머니 손맛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순덕은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거든요. 공간을 정리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오래된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을 놓았어요. 순덕은 한쪽 구석에 작은 부엌을 만들어서 차와 간단한 간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머니 쉼터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성민이 직접 써준 글씨였어요. 첫날 순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누가 올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첫 손님은 박정숙 아주머니였습니다. 언니, 순덕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차 한 잔 주세요. 박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적어도 차갑지는 않았어요. 순덕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서 박정숙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박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언니. 아직도 화가 나요. 속았다는 게. 순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40년이잖아요.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신 차, 아픈 일 있을 때 위로해주신 말씀, 명절 때 나눠주신 음식들. 그런 건 진짜였잖아요. 언니,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완전히 용서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완전히 미워하지는 못하겠어요. 박정숙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차 맛있어요. 내일도 올게요. 문을 나서면서 박정숙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제는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요. 네, 언니. 약속드려요. 다음 날부터 한 명씩, 두 명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 삼아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순덕이 정성스럽게 끓여주는 차와 따뜻한 대접에 감동받아 단골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이 옥수수차 정말 맛있어요. 젊은 손님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접 볶아서 우린 거예요. 기철도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젊으셨을 때는 뭐 하셨어요? 나 공장에서 일했어. 그런데 공장이 문 닫아서 이 장사를 시작하게 됐지. 기철의 이야기는 솔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포장할 것도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순덕의 쉼터는 시장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도 들르고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점심시간에 잠깐씩 들렸어요. 어느 날 젊은 상인인 이민호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상담이요? 장사 이야기요. 요즘 과일 장사가 잘 안 돼서요. 순덕은 웃으며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장사한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이민호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상인들도 하나둘씩 순덕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사 노하우를 배우려는 사람들,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들, 그냥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할머니는 정말 경험이 많으시네요. 나이를 먹은 보람이 있지.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고맙구나. 순덕은 이제야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정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정성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쉼터에 작은 난로를 놓고 따뜻한 호떡과 군고구마도 준비했어요. 물론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러 온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죠. 할머니, 이렇게 계속 공짜로 주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받을 것 다 받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돌려주며 사는 거예요. 성민이 가끔 들러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쉼터 청소를 해주거나 부족한 물건들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뭐요? 예전처럼 장사하면서 돈 벌던 때 말이에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왜요? 사람들이 진짜로 고마워해 주시거든요. 예전에는 동정에서 도와주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정말로 필요해서 정말로 좋아서 찾아와 주시니까. 순덕의 얼굴에는 진짜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상인회에서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순덕과 기철도 초대받았어요. 처음에는 가지 말까 했지만 성민이 꼭 오라고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송년회 자리에서 박철수 회장이 순덕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에 새로운 명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쉼터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쉼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조언을 받고 장사가 잘 되게 된 상인들도 여러 명 있고요. 순덕은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순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올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건지. 40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길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순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의 동정을 얻었지만 결국 제 마음이 더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진실의 눈물은 다시 사람들을 제 곁으로 불러주더라고요. 박정숙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저는 장사꾼이 아니라 이 시장의 할머니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할머니로요. 송년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순덕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순덕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통인시장의 겨울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쉼터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내일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따뜻한 차 한 잔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길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순덕과 기철은 진짜 자신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장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통인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사람들은 순덕을 더 이상 불쌍한 상인이 아니라 시장의 어머니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눈물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